예.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꾸 끊기네요. 예, 그래 하여튼 그 이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상속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어, 평등하게는 좀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차별이 적고 그리고 최소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지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지금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있는데 옆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간다.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고 뚱뚱해가지고 살 빼야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을 조금 덜 먹고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터지게 먹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만족을 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 결국 이제 음식이 남으니까 결국 썩어서 버린다고요. 얼마나 아까운 거야. 근데 현실이 지금 그래요, 세상이.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 썩어 돌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예, 그런 식으로 문명이 발전했다고 봐요. 그게 문명이고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늙거나 병들거나 한 동물은 사냥을 못하거나 자기가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점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 세상에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좀 공평하게 나눠가져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文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라는 것을 무한대로 저기 하게 되면 결국 몇 대 안 가서 옛날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부 몇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다 장악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굶주리고 사거나 못 사는 것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안 됐고 또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가 활성화돼서 따지고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도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살던 부자들하고 지금 부자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부자들이 훨씬 잘 살아요. 왜냐? 부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전체 사회 부가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부가 그때보다 훨씬 커진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때 부자하고 지금 부자하고 누가 더 권세를 누리고 있냐 하면 그때 부자가 훨씬 더 권세를 누리고 있죠. 왜냐?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뭐 굶어 죽는 일 없어 절대.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의 권력이 옛날 같진 않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옛날에 어떠냐면 아예 먹는 거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부 자체가 작기 때문에 먹는 거 자체를 해결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만한데 더 잘 살겠다는 거고 아예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이건 절박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가진 사람들이 더 위세를 떨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부자 남자들이 첩을 막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거는 무슨 제도의 탓이라고 하지만 제도의 탓만은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운데 보통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그 소득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자하고 결혼해서 첩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부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지금도 사실은 큰 게 차이진 않아요. 왜냐? 뭐 우리도 겉보기에는 좀 일부 이처제를 하고 있지만 부자 남자들
보면은 막 애인 데리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접대 없어 가면 막 여자들 거느리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이제 대놓고 이제 어? 첩을 거느리고 살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마다 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법적으로 일부 일처인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을 때 너희들 중에 첩의 자식들 손들어 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같아 같은데 이제 그나마 이제 대놓고 못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나은 거죠. 지금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래도 뒤에서 할 짓은 다 한다고요. 그런 식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가 점점 빈등하게 분배될수록 그런 현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의 권력이 옛날만큼 세지 않게 되는 거죠.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요. 옛날에는 뭐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뭐 군대도 빼고 어도 빼고 뭐 웬만한 죄 지어도 그냥 다 빼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못해요. 이제 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제 변호사를 좋게 사고 또 정관예우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검찰 판사들, 지금 검찰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지금 죄를 많이 짓는 집단이에요. 돈 몇 푼 주면은 돈 얼마 주면은 거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또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기소를 안 해버려요. 기소 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거는 똑같아요. 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예.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런 공정함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사람 자신도 그런 연루에 관련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워낙 확실치 않으니까 뭐 이러다 저러다 말은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장언을 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그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무슨 문서를 남기잖아요, 절대. 그냥 말로 서로 이제 몰래 얘기를 하고 끝나요. 그럼 누가 녹음을 하지 않은 이상 모르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죠.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안 원할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부자들은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부자 아니잖아요. 부자 아니니까 상속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그 상속세를 뭐 줄이자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 그 알량한 재산을 생각해서 그 얘기를 그 지지한다면 그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다가 세금 매기는 걸 막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세금을 마구잡이 납해버리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왜냐 여러분보다 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재산도 다 빼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 집값이 더 올라가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재산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아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그런 애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나마 이제 이게 균형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당장 세금 내는 것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본질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상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계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달란트의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참 이제 하인들에게 종에게 이제 나눠졌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100% 이익을 얻었어요. 또 한 명은 그냥 현상 유지죠. 근데 이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다 까먹었잖아요. 이 사람이 종이라면 저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냐? 자식의 재산을 물려주는 게 이 사회에 과연 덕이 되느냐? 될 수 없어요.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잘못하면 저렇게 다 말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을 만약에 후계자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 같은 경우있죠. 일본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 미국에 점령되면서 그 재벌을 해체시켰어요. 재벌을 해체시킨 게 뭐냐면
일단 그 당시에 일본의 재벌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 재벌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법을 써가지고 이제 지배를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지식하게 지배를 해요. 어떻게 하냐? 모든 계열 회사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 사람들이 과반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이 모든 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회사, 회사들이 다시 또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회사를 거느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회사들이 그 재벌이 일본 경제 발전에 공헌한 건 사실인데 그게 3세, 4대, 5대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이 재벌 가족들이라는 게 굉장히 걸작거리죠. 왜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투자하면 돈 이익이 줄잖아요. 이익이 줄면 자기도 수입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투자 안 하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투자를 자꾸 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경영 자체는 전문 경영이 맡겼어요. 그 면에서는 이제 경영하고 소리가 분리돼 있었죠. 그런데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일본이 점령되면서 이 재벌이 해체되면서 이 주식을 다 뺏겼어요. 이 지주회사 된 주식. 그리고 그 재벌 회사 간에 연결된 것을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제, 이, 이 주식을 빼앗으면서 그냥 빼앗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을 그대로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을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를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돈을 은행에 입금시켜 놓고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했어요. 왜냐? 전쟁이 끝나니까 군수산업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60, 70%가 군수산업인데 그 멈춰버리니까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돈은 계속 뿌려요. 왜냐?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좀 쓰라고 돈을 막 뿌리게 됐어요. 지금 중남미하고 똑같은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됐죠. 그러니까 그 값이 그냥 똥값이 돼버렸어요. 5년 전에 그걸 풀었는데 그때는 이미 재산이 그 돈이 형편없는 돈이 된 거예요. 물가가 100배, 1000배 올랐으니까 이게 아무 별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랄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17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금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니까 그때 되면 그 돈이 잘해야 몇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몇억 가지고 어떻게 한 평을 사겠어요? 문제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상속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세경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 경영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일본이 망했어야 되죠? 근데 망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고도 성장했어요. 왜냐? 그 전문 경영인들이 소유주들의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막 모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고도 성장하는 거예요. 기업들 다 성장하고. 세계, 이제, 일본이 원래도 잘 사는 나라였지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거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는 제2세 경영, 3세 경영이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근데 미국이 망하진 않고 오히려 잘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문 경영의 무책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많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미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창업 시에는 확실히 전문 경영보다는 소유주가 좋아요. 왜냐, 창업 시에는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전문 경영이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창업주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좀 창업주가 필요해요. 근데 2세, 3세 내려가면은 이제 과연 그 재산을 기업 물려받는 게 맞는가? 지금 기업하는 그 2세, 3세들이 과연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유능한 종들에게 유능한 종이라고 하면 이제 경영자죠. 경제에 물려주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또 사회적인 정의,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들이 계속 부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사회부가 편중됨으로써 이 사회가 옛날 그 조선시대처럼 부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는단 말이죠.
옛날에 그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 영주들 있잖아요. 영주들 중에 이제 계속 영주들 당연히 신분이죠. 본건이니까 계속 이제 밀려봤는데 그 중에 뭐 아주 망나니 같은 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이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뭐 아주 말이 양또 하나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나라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짓까지 했냐면 이 신하들이 영주를 갖다 감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감금을 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운영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상인들 유명하거든요. 그 법을 상가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근데 얘들은 지켜요. 그래가지고 상가법 때문에 그 재산을 마음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한 명이 방탕한 짓을 해도 그 집안이 망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본래 재산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뭐냐 하면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그 사람 이 상가의 주인을 갖다가 그냥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당주라고 해요. 당주라는 뭐냐? 당대의 주인이다. 너는 영원한 주인이 아니다. 당대의 주인일 뿐이다. 그렇게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산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대에 네가 잠깐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좀 그런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탕자의 비유라는 그 유명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탕자가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말아먹는 것, 그 자체가 말하자면 또 상속이 가질 수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부가 편중돼 가지고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그 나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경제적 파괴를 늘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시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균등하게 어느 정도 나눠져서 나눠진 그 분배 정책을 쓰니까 사회가 경제가 발전해서 경제 파이가 점점 커지니까 누구나 웬만큼 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된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다. 그걸 잘한 나라가 선진국 됐고 그걸 못한 나라들은 지금도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결국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쓰겠어요? 안 쓴단 말이야. 지금도 은행에 우리 돈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 그게 돈이 안 나와요. 왜냐? 그 많은 돈을 다 일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뭐 밥을 10끼 먹겠습니까? 안 그렇죠. 소비가 그렇게 촉진될 수가 없어요. 그 몇몇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몇천억이 있다면 그거 막 쓰겠어요? 안 쓴다고요. 근데 그 몇천억을 갖다 한 사람당 1억씩 나눠줘서 몇천 명이 나눠 가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쓰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 상속이 어느 정도 규제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세금이라 무조건 그 쌍수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에는 좋은 것도 있다. 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여진다.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 좀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많이 내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내가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회가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데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그 사회복지를 얻은 혜택에 대한 은혜 갚음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인식 자체가 틀려요. 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세금 내면 뭔가 뜯기는 거고 그리고 안 내는 게 좋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 뭐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뭐 저게 경우에 따라 왜곡시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곡은 시킬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왜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탕자에 비유해서 이런 면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